특이점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서 이번 주에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한눈에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한 주간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는 SK스퀘어가 이름을 올렸고요. 2위, 오늘 한미반도체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버가 숨고르기를 보이다가 오늘 월드컵 때문인지 이렇게 강한 상승불 켜면서 3위에 자리했고 HD 현대일렉트릭, DB하이텍 등이 5위까지 이렇게 장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은 뭘까요? 10가지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1위는 방산 가운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위는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 후성, LS 일렉트릭 등 이렇게 매주 종목들이 순매수가 모였던 종목들이 달라지는 흐름이 몇 주 연속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 전문가들이 이 종목들 중에 다음 주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하나씩 꼽아주시는데 먼저 이화진 차장님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 서부장은 이제 네. 연소성을 보일 텐데 그 중에서도 아까 기간 순매수 중에서 상위에 있던 한미 반도체를 좀 중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삼성전기 관련해서 이제 리밸런싱 있으면서 오늘 HPSP나 한미 반도체나 특히 장비 대형주 따는 수급적인 쏠림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지만 아마 오전에 나왔던 공시를 보시면 아마 스페이스X가 500억 투자 결정이 나왔죠. 네. 근데 사실 스페이스X의 지분 투자 500억을 했다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라고는 조금 이제 근거가 부족하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향후의 전략적에 대한 협약에 조금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TC 본드 장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회사가 이제 사업 개요를 뜯어다 보면 특히 우주 항공 쪽으로 장비도 나갑니다. 그게 올해 초에도 사실 스페이스X라고 지칭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우주 업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스페이스X고요. 그게 EMI 이제 실드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공시가 안 나온 이유는 보통 이제 전체 매출에서 5% 이하인 경우에는 공급 계약은 사실 그게 공시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아닌 사항이긴 하지만은 500억을 투자를 했네. 흔히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향후에 스페이스X 쪽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한미 반도체와 이제 향후에 공급 계약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을 가능성 거기에 사실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한미 반도체가 계속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의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이고 있고 1분기 실적 쇼크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것보다 아직 못 왔습니다. 그리고 2, 3분기 때는 실적이 계속 이제 올라갈 거고 이번 SK 하이닉스 양도 그 400억 넘는 이제 TC 본드 장비가 나왔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HBF 장비 이번에 나왔죠. 이것도 하반기 때부터는 샌디스크 쪽으로 나갈 거고 그게 내년 양산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못해도 3반기보다는 훨씬 좋은 시점이다라고 볼 때는 주가는 이제는 조금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이야기. 오늘 그것만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협력 기대감을 더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반도체를 탑픽으로 한번 뽑아보고요. 그렇다면 최영지 PB님께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삼성 SDI를 주목하고 있고요. 사실 ESS 기대감도 꾸준히 작용을 했지만 이번에 명확한 일정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ESS 관련된 기업들이 이 일정이 있을 때마다 부각이 됐었는데요. 바로 중앙계약 시장과 관련된 일정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월에 3차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ESS 대표 종목들이 앞으로도 이벤트를 앞두고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1, 2차의 경우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차의 경우에는 삼성 SDI가 80% 확보를 했고 2차의 경우에는 SK온이 50% 그리고 그 외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가 이제 절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3차의 경우에는 비가격 평가 배정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기술력이라던가 안전성에 있어서 중요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이와 관련된 기술을 역시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ESS
SBS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결합을 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라고 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라는 일체형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술까지 접목해서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노우 TP라고 해서 이제 열 전파와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중앙계약 시장을 시행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가 되면서 ESS를 선점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에 어떤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라던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백업 유닛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삼성 SDI가 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북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 더욱더 기술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이번에 사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사실 많이 죽기는 했지만 유럽 쪽은 아직까지 단단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럽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자동차라고 한다면 대형 SUV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배터리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배터리 기술로 이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 3분기에 원래는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됐지만 3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한 종목들, 뭐 삼성 SDI라던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관점에서도 삼성 SDI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사실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 낙폭이 컸어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갭 구간을 메우게 되면서 약간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8월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72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으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다음 주에도 집중을 해보자.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만큼 삼성 SDI와 함께 한미 반도체를 다음 주 탑픽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인 순매수 1위가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좀 이 종목,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제 종전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는 든든한 실적과 수주를 믿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워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잘 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재료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번 이화진 사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방산에 대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방산은 결국에는 새로운 신규 수주가 조금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뭐 그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뭐 항상 트럼프가 이번 주 종전, 다음 주 종전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 그냥 다음 주에 종전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아왔죠. 근데 말씀대로 실적은 좋지만은 실적은 애초에 지금 재료가 다 노출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주가 있을 거고 그 수주에 따라서 매출이 이번 분기도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로템, K2도 마찬가지고 K9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작년부터 미뤄져 왔던 뭐 이라크나 아니면 루마니아나 폴란드 쪽에 대한 그 공급 계약 수주가 이게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중동 사태 이슈 때문에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간의 사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LIG 넥스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지금 이제 미국 진출을 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도 국방비 예산안이 내년 6월이나 7월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럼 그게 중동 사태에 따라서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 천국 많이 나가지 않았냐? 그게 3월 달에 나와서 그때 영업이익률이 한 14% 나왔어요. 네. 역대급이었죠. 근데 2분기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종전 이슈가 마무리되면 2분기가 끝입니다. 3분기에 나가지는 않겠죠. 지금 당장에는. 네. 그렇고 봤을 때는 이걸 실적으로 봐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신규 수주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점이 나왔을 때 그때 반등의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하락이 종전에 대한 불안설보다도 종전 이슈가 아니라 전쟁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네. 전쟁이 계속 되다 보니 네네네. 이라크 쪽에 대한 그 계약이 계속 지연되는 거죠. 그게 아마 최근에 방산주가 좀 안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전 전쟁을 떠나서 실제로 신규 이어지는 수주가 수주로. 작년부터 이라크 얘기는 그 10조짜리 네. 계약이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중동 이슈 때문에 계속 이게 미뤄지겠구나 시장에서는 네네네.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방사는 당분간은 뭔가 기대할 만한 이야기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영주 PB님도 같은 입장이신지 아니면 방산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데 하는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방사는 당분간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두 하고 분 다 있습니다.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동 사태만 봐도 사실 러우 전쟁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면 뭐 가성비라던가 신속 납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이 기술력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사실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사고 소식까지 같이 들려오게 되면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됐잖아요. 그런 만큼 안전성과 관련된 비용도 앞으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렇게 가성비라던가 신속 납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기술력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방산 기업들이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주 계약이라던가 뭐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 계약이 늘어나는 속도가 당분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 방산 기업들을 보기보다는 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근에 낙폭이 있었던 건설주들 이제 재건 관련해서 같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또 급락을 하게 되면은 유가 하락 수혜주, 뭐 항공주들이 또 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테마를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방산 테마는 지금 관점에서는 접근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차라리 좀 명확하게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으면서 네. 유럽 쪽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이제 강화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유럽 쪽의 수주 계약이 줄어들 만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측면에서도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잠깐 그 건설주 얘기도 해주셨었거든요. 원래는 건설주가 여러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재건과도 엮이게 되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건설주들을 원전하고 같이 엮어서 많이 말씀을 맞아요. 드리다가 이번에 서대문 사태 때문에 건설주들이 아무래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낙폭이 좀 컸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데모라던가 아니면 GS건설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건설주들 관련된 뭐 재건주들 테마들이 좀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 워낙 최근에 낙폭이 컸던 만큼 위에 매물이 열려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대라고 판단이 들어서 단기적인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단기적으로 접근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산을 볼 시간에는 이제 건설 쪽으로 눈을 옮겨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다른 것도 한번 또 살펴보면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으로 LS 일렉트릭도 있었고 또 이외에도 HD 현대일렉트릭도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전력 인프라가 오늘 또 힘을 내는 하루였잖아요. 그래서 이화진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쉬어갔던 만큼 이제 다시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 됐을까요? 뭐 보니까 최근에 여러 이제 섹터 연구원들이랑 이제 미팅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여러 섹터의 업황에 대한 부진 뭐 이런 얘기들은 아직은 찾아볼 수 없다. 근데 근거를 굳이 따져본다면 반도체 수급이 특히 ETF 쪽으로 몰리는 수급들이 전력기기 ETF나 뭐 조선 ETF나 이쪽으로 조금 매도세가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뭐 리밸런싱 과정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조금 매도세를 좀 유발해 왔다라는 이제 측면이 좀 시장에서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이 올해 수주 가이던스 목표가 4조입니다. 근데
지금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조 가까이를 채웠어요. 네. 그러면 이미 절반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럼 올해 거의 5조, 6조까지 신규 수주가 몰릴 거고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그 2030년 이후에 그 입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수주를 가져오겠죠. 최근에 블룸 에너지도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은 높아지고 있고 당연히 Q는 같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제가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뭐 반도체, 뭐 최근에 상반기에는 강통신도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런 AI 관련된 전력망 이슈들은 이제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가격색 변목한 산들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도 뭐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급에 대한 이슈고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영재 PB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 전력 인프라가 오늘 좋았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혼자 많이 하락한 종목을 보니까 가온전선이 있더라고요. 22%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찾아봐도 딱히 이유를 찾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없는 하락이라면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오늘 가온전선을 봤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네. 이슈는 없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인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원래는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하락을 했다면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라고 하면은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라고는 이야기를 아직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공시들을 보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서 지정이 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뭐 공매도의 영향으로서 하락을 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차라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번 주는 사실 좀 어려웠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XAI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소송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크루저와 관련해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이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런 만큼 전력 인프라가 지금 접근해봐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슈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XAI와 관련된 것들은 그 환경 우려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단이 된 부분이 소송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크루저와 관련된 것들은 뭐 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좀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이런 가온전선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종목들보다는 오늘 올라갔던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 산일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산일전기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네. 차트적인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다 비슷한 자리에 있다는 거는 약간 오를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거래량과 함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런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는 맞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만큼 지금 관점에서 차라리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전선과 함께 전력 인프라 다른 종목 좋은 것도 많으니까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분 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